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이종숙입니다. 도종환님의 3시에서 5시 사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산번나무 잎 한쪽이 고추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에 인생을 시계로 비유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24시간은 1440분에 해당되는데 이걸 평균 수명인 80세로 나누면 18분입니다. 1년에 18분씩, 그러니까 10년이면 180분, 3시간이죠. 10년마다 3시간씩 가는 걸로 계산을 하면 자신의 나이가 몇 시인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0세는 오전 6시, 30세는 9시, 40세는 정오에 불과합니다. 50세도 아직 오후 3시밖에 안 되네요. 생각보다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이를 80세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제가 아는 82세 선생님은 노인정에 가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물심부름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실제로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내 인생 시계는 생각한 것보다 여유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오후 3시에서 5시에 한참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걸 우리 인생 시계와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지금 힘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용기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한 취미생활도 중요해지고 있죠. 이 책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색소폰, 등산을 중년의 취미 3종 세트라고 하면서 이는 풍류와 건강과 기록을 챙기려는 거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일하시면서 취미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 인생 시계가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았음을 보면서 취미생활을 TV에 모두 맡겨버리기보다 가끔은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함께하는 즐거움 중 하나가 저희 인문학 스튜디오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 스튜디오 이종숙입니다.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힐링 인문학 만나보겠습니다. 톡톡 힐링 인문학. 오늘은 박홍철 선생님 모시고 교과서 속에서 인문학을 적용시켜보는 교과서적인 삶 함께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박홍철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교과서적인 삶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과목을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음악 교과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종숙 디제이님은 그 블루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춤이 생각나죠. 그렇죠. 네, 사모님 블루스 땡기실까요?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블루스의 블루가 이 우울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어둡거나 뭐 금기시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음악 교과서에서는 이 블루스를 미국 남부 흑인이 창시한 음악이다. 거의 모든 대중음악의 뿌리가 되는 음악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노동요,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의 포크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재즈바나 소규모 공연장에서 이 농도 짙은 보컬의 블루스 음악이 떠오르네요. 네, 영어 사전에서는 그 느리고 슬픈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블루스는 결국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노동요, 느리고 슬프다, 애완의 노래다 이런 이미지도 떠오르게 되는데요. 블루스의 탄생에는 약간의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 블루스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 미국 남부 흑인들이 창시한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남부는 이 노예제도가 있던 지역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 농장주들은 노동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유일한 때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바로 교회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교회 가는 날이 많이 기다려졌겠어요. 네, 그 아마 이 남성분들은 이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 군 입대하고 훈련소 생활을 할 때 일요일은 종교 활동을 하거든요. 거길 가면 네. 뭐 초코파이와 콜라도 주고 네. TV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절, 성당 각 종교를 이제 매주 순회하기도 하는데 네. 일명 그걸 기불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용어도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150년 전쯤에 이 미국 남부에서의 노동자들이 그 교회 가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굳이 종교의 힘이 아니더라도 휴식이 주어지는 기회니까요. 네, 엄청 이제 기다려지게 되죠. 네, 이때 교회에서 이 흑인 노동자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자신의 음악을 결합시키기를 시작합니다. 아까 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노동요, 유럽에서 넘어온 그 백인들의 포크 음악을 뿌리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네. 바로 이 지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맞은 노동자들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백인들의 음악과 결합하면서 또 블루스가 발전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블루스를 정의하면서 거의 모든 대중음악의 뿌리가 되는 음악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재즈라는 장르는 이제 블루스를 기반으로 해서 템포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요. 뭐 소울 음악이나 현대 음악의 주류들이 모두 다 블루스를 기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블루스가 음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블루스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블루스 음악 한 곡을 좀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제가 어떤 곡을 골라왔냐면요. 이 한국 포크 블루스 음악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이정선의 이 항구의 밤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이정선이라는 가수는 이정선 기타교실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그분이 맞으신가요? 네, 아마 집에 이 통기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한국의 이 블루스를 한 곡 만나보시죠. 네, 이정선의 항구의 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정선의 항구의 밤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의 정서가 아마 가장 이 블루스적이지 않을까 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 가사 내용에 저 달이 오늘따라 너무 밝아 내 마음을 달랠 수 없네 라는 가사에 좀 엄청난 공감이 가게 되더라고요. 항구에서 이 밤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외로운 마음이 들고 정말 이 타지에서 일하다가 밤이 왔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것은 뭐 다분히 한국적인 해석이지만 네. 이 150년 전에 이 아프리카계의 노동자들도 농장 일을 하면서 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적용시켜보면서 노래로 또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언어를 뛰어넘으니까 아마도 그 해석이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블루스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곡은 대전 블루스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 애환이 막 사무쳐 나오죠. 대전 블루스는 정말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블루스라는 이 음악은 낯선 것 같으면서도 우리 귀에 익숙하기도 한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인문학, 이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과서 속에서 또 어떤 답을 또 구해볼 수 있을까요? 네, 블루스라는 음악이 이 쓰레기통 속에서 핀 장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그 힘든 농장의 그 노동 속에서도 시름을 잊기 위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로 자신을 표현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생활을 이어나가고 생활이 나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이 블루스는 애잔하기보다 희망가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우리의 삶, 그 각자 자신의 삶에서 블루스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네, 힘듦과 이 어려움을 잊게 하고 위로를 해주고 또 자신을 표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자신의 삶 속에 블루스를 찾아보자는 게 오늘 교과서 속에서 찾는 해답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루스가 모든 음악의 뿌리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각자의 블루스적인 것, 더 나은 네.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는 그 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블루스 음악을 통해서 얻은 힐링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블루스는 어두침침한 춤만이 아닙니다. 이 슬프고 애환으로 가득 찬 음악만도 아닙니다. 블루스가 위대한 것은 힘든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블루스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오늘의 힐링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데요. 오늘 힐링 메시지요? 네. 네, 저도 제 블루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음악 교과서 속 블루스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릭 클랩튼과 비비킹이 함께한 워리드 라이프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2011년) 작고하신 박완서 님이 쓰신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글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 덜컥 겁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코로나 확산 금지를 위해서 이동 금지령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장면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어쩌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산책하는 우리의 일상이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남아있지만 누군가에겐 기적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